안녕하십니까, 김윤중 교수입니다. 컨볼루전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2주에 걸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은 컨볼루전 뉴럴 네트워크의 백그라운드, 어떤 유래에 의해서 이 컨볼루전 뉴럴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는지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컨볼루전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자세한 이론적인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CNN이 얼마나 우리 딥러닝 역사에서 큰 일을 해냈는지 케이스 스터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CNN을 이용해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다음에 각종 용어들이요. 그 다음에 케이스 스터디, 그 다음에 익sem플에서는 구성 예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MNIST, 지난 시간에 디짓 클래시파이어 공부를 할 때 나왔던 그 MNIST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CNN을 통해서 더 성능을 개선하는 그런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네트워크, 또한 앙상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리캡,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공부를 했나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딥러닝 어플리케이션 팁에 관해서 공부를 했었죠. 러닝 레이트, 다음에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예를 들면 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노멀라이제이션과 민 믹스 노멀라이제이션 방법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에 오버피팅의 그 네트워크가 모델 네트워크가 어떤 형태에 따라서 오버피팅이 발생될 수가 있죠. 과대적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드롭아웃이라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레귤라리제이션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 학습기죠. 학습기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다 하는 얘기를 했었죠. 가장 일반적인 아담 옵티마이저,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디센트,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익sem플도 살펴봤죠. 데이터 노멀라이제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주 괄목할 만한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했었고요. MNIST 데이터베이스, 디짓 레코그나이저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디짓죠. 손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인식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바꾸면서 성능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소개하지 못한 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액티베이션에 관한 얘기하고 그라디언트 베니시먼트에 관한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액티베이션 펑션 하면 우리가 선형 표기에서는 리니어를 쓴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또 로지스틱에서는 시그모이드를 쓴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에는 소프트맥스를 사용한다고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시그모이드와 비슷한 그런 형태의 액티베이션으로 탄젠트 하이퍼브릭, 렐로가 있고요. 리퀴렐로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시그모이드, 탄젠트 하이퍼브릭, 그 다음에 렐로입니다. 이 밑에 예를 보시면 지금 인식기를 지금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레이어를 굉장히 여러 개로 하는 경우, 이 경우부터 먼저 보시면 액티베이션을 시그모이드를 하고 레이어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에는요, 실제로 인식률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는 레이어가 많아지면 그라디언트가 소멸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특히 시그모이드를 가지고 레일러를 여러 가지 심층을 만들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시그모이드보다는 레일러를 넣고 마지막 레이어에서만 시그모이드를 사용하는 이런 방법을 쓰면 좋은 성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그모이드가 가장 신경 회로망, 인간의 뇌를
모델링한 가장 바람직한 함수이긴 합니다. non-linear activation 함수로서 가장 바람직하긴 한데, 이게 레이어가 많아지면 그라디언트 디센트 기울기가 소멸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서 학습이 안 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대체제로 우리가 렐로, 이와 같은 렐로입니다. 이런 시그모이드가 아니라 이런 렐로를 사용하게 되면 마지막 단에 우리가 원하는 건 시그모이드 써야 되기 때문에 시그모이드를 쓰고 전 단에서는 렐로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죠.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오늘의 주제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최초로 연구한 사회들은 우리 신경회로망이 아니라 심리학이라든가 이쪽에서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휴벨 이런 사람들이 59년, 62년, 68년도에 연구를 했는데요. 어떤 연구를 했냐,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고양이가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어떤 자극이 발생하는지를 연구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느 특정 부위에 특정한 형태에 대해서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더라 해서 여기 힌트를 얻어서 이제 최초의 딥러닝 레벨에서 나온 연구가 이런 연구가 있죠. 이 연구는 레쿤이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신경회로망계의 저명한 학자입니다. 현재는 이분은 페이스북에서 인공지능 팀을 매니지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전에 뉴욕 대학 교수도 했고 현재는 페이스북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최초로 1998년도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개념을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에리넷 5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여기 보시면 문자를 인식하는 문자 인식기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미지가 있습니다. 28x28 이미지를 28x28 이미지를 컨볼루션 퓨처 맵이라고 합니다. 이거요. 지금 이미지 한 장의 이미지를 가지고요. 필터를 통해서 컨볼루션 처리를 해서 여러 개의 퓨처 맵을 만들고 다음에 샘플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풀링 레이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컨볼루션 레이어, 풀링 레이어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 이미지의 특징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에서는 다시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방식을 택함으로써 괄목할 만한 성능을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최초의 시도가 레쿤이 만든 숫자 인식기였고요. 이 숫자 인식기는 실제로 미국에서 우편번호 분류하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어떤 배경에서 등장하게 되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죠. 전 연결,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를 이용한 이미지 분류의 경우 3차원 이미지를 1차원으로 평면화하여 이미지 공간 정보를 유실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신경회로망에서 특징을 추출하고 학습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일 수 있다. 그래서 공간 정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학습이 가능한 모델로 CNN 모델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에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 심층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자. 먼저
각 레이어의 입출력 데이터의 형상을 유지한다. CNN을 유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미지 공간 정보를 유지하면서 인접 이미지의 특징을 효율적으로 찾아낸다. 인접 이미지, 특징들을 찾아낸다. 다음, 복수 개의 필터로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고 학습한다. 그래서 필터를 여러 개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특징을 이 필터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또 추출한 이미지 특징을 모으고 강화하는 풀링 레이어를 또 사용한다. 다음, 필터를 공유 파라미터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인공신경망과 비교해서 학습 파라미터가 적어도 된다. 다시 말하면 필터가 직접 파라미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파라미터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장점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필터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볼 겁니다. 여기 샘플 네트워크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볼 겁니다. 레쿠니엠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그 설명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터미널로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곱이라는 말, 컨볼루션이라는 말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채널, 필터, 커널, 스트라이드, 패딩, 피처 맵, 액티베이션 맵, 풀링 레이어 이런 말들에 대한 용어를 여러분들이 의미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 설명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컨볼루전 합성 곱에 관해서 그 계산 방식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본시 이 합성곱이라는 말, 컨볼루션이라는 얘기는 신호처리 등에서 사용되는 수학적으로 명료하게 정의된 그런 용어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의 함수를 또 다른 함수를 반전하여서 시간 축성으로 반전하고 그것을 곱한 다음 적분을 해서 구해야 되는 값을 우리가 합성곱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딥러닝에서 사용하는 합성곱은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를 응용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인풋 이미지가 있다고 한다면 필터를 적용해서 합성곱 연산을 하면 이와 같은 출력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가장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 얘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인풋이 있고요. 이걸 필터라고 하고요. 만들어진 결과를 피처 맵이라고 합니다. 특징이 찾아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 요 피처 맵의 첫 번째 값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 이미지에다요. 요 필터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각각의 값을 계산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0 곱하기 0, 그러니까 이미지 값과 필터의 값을 해당되는 값을 곱해서 더한다는 거죠. 이거 곱해서 더하면 이것만 1이고 나머지 다 0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1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한 픽셀을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올려지겠죠. 이 상태에서 또 각각의 픽셀의 값과 필터의 값을 이렇게 곱해서 더하죠. 더하면 이 경우도 어떻습니까? 이것만 0이 아니고 나머지 다 0이 되네요. 그래서 결국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죠. 다음에는 또 필터를 한 픽셀을 이동을 시켜서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봅니다. 해보면 곱한 결과가 다 0이 됐네요.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면 다음에는 한 픽셀을 내리고 또 똑같은 작업을 반복을 합니다. 이 경우는 볼까요? 0이고 다 0이죠. 요건 1이고요. 요건 1이고요. 요건 1이고 더하면 3이 되네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를 다 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죠. 지금 한 작업을 우리가 합성곱으로 연산한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합성곱 계산은 이미지의
필터를 올려놓고 곱해서 더하고 하는 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키면서 처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채널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채널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가 색상을 표현할 때 레드, 그린, 블루의 합으로 계산을 하죠. 각각의 값은 0부터 255, 0부터 255라고 하는 그런 값을 가지고 RGB다 그러면 255, 255, 255다 그럼 하얀색이죠. 000이면 검정색이죠. 그리고 적당히 숫자를 바꾸면 우리가 말하는 모든 색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컬러 이미지라고 하면 흑백 이미지는 이거 하나 가지고 되는 거지만 컬러 이미지는 석장의 이미지를 각각의 값을 가지고 색을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죠. 각각의 이미지를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느냐? 채널, 레드 채널, 그린 채널, 블루 채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다룬다고 하면 컬러 이미지는 석장씩 3채널로 된다 그런 의미예요. 이 경우 보면 흑백 컬러 이미지는 32바이, 이쪽으로 32, 이쪽으로 32, 그리고 이것이 3개씩 있다. 그래서 인풋 이미지 쉐입이 얼마냐? 컬러 이미지는 여형태가 되고요. 흑백 이미지는 이게 1이 되겠죠. 그리고 이건 이미지 사이즈니까 이미지 사이즈에 따라 바뀔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다음에 이제 합성곱을 전체적인 합성곱 연산을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가 있으면 컬러 이미지면 레드, 그린, 블루 채널 3개로 된다 했죠. 각각의 채널이 이와 같다고 한다면 각각 채널별로 아까 말한 합성곱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내죠. 이렇게요. 이 경우는 2x2가 맞나요? 필터를 올리려면 여기까지 차지하겠죠. 한 장, 2장, 하나, 2개 만들어지죠. 밑줄 2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와 같이 4x4 이미지를 3x3 필터로 적용하면 2x2가 만들어진다. 레드 채널, 블루 채널에 대해서도 똑같은 연산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때 필터의 값들은 임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값을 적용할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인지는 이건 개발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커널이라고도 합니다. 이 필터를요. 그리고 이걸 채널이라고 하고 필터 또는 커널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계산된 결과를 피처 맵이라고 하고 이거는 또 각각을 더해서 이 3개를 더해서 하나의 대표 3개의 피처 맵을 하나의 피처 맵으로 만들었죠. 이렇게 피처 맵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액티베이터를 통해서 시그모이드 액티베이터를 넣었다면 큰 것은 1, 작은 것은 0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와 같이 만들어진 맵을 또 퓨처 맵이다.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를 컨볼루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컨볼루션 기본적인 연산 여기까지 될 수 있고요. 채널이 3개라고 한다면 각각을 계산해서 더해서 하나를 만들죠. 그래서 흑백 이미지라면 이걸로 끝날 겁니다. 근데 컬러 이미지니까 3채널을 더해서 하나로 만드는 과정까지 거치고요. 여기까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액티베이션을 넣어서 또 다른 형태의 넌 리니어한 피처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것을 액티베이션 피처맵, 이것도 피처맵, 필터 또는 커널, 채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스트라이드라는 얘기는요. 여기서 한 번 한 다음에 다음 이동할 때 한 픽셀을 이동했죠. 그럼 스트라이드는 1입니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이것이 컨볼루션 계산하는 방식이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패딩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조금 전에 했던 거에 의하면
뭡니까? 5x5 이미지를 3x3로 3x 필터를 적용시키면 한 장, 두 장, 석 장 나오기 때문에 3x3 이미지가 나오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인풋 이미지하고 계산 합성급 계산인 이 필터 이미지가 필터 맵이 같은 사이즈가 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용도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 이미지 가장자리 이와 같이 필요한 만큼 패딩을 줍니다. 0을 채우는 것을 패딩을 했다 합니다. 필요하다면 이건 한 줄인데 두 줄을 할 수도 있어요. 왜? 크기가 같아지도록. 여기 보면 5x5였죠? 그런데 출력도 5x5가 나오죠. 자, 따져보세요. 3니까 3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5개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패딩을 하는 목적은, 패딩은 가장자리를 0으로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패딩의 목적은 인풋 이미지와 계산돼 나온 결과 피처 맵의 그 쉐입이 같아지도록 할 때 우리가 패딩을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다음에 이제 풀링 레이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컨볼루전 레이어, 풀링 레이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풀링 레이어는 컨볼루션 레이어의 출력의 일정 값을 강조하거나 크기를 줄이는 목적으로 여기서 보시면 4x4를 2x2로 줄였네요. 이렇게 줄이는 목적으로 또는 어떤 특정 어느 부분에 있는 값을 강조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맥스풀, 민풀, 에버리지풀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학습 파라미터 물론 없습니다. 그냥 계산만 하는 것이죠. 그 채널별로 변경될 수는 없죠. 여기 보시면 맥스풀을 보면 맥스 풀링 필터가 2x2다 그러면 2x2씩 하는 거예요. 맥스라는 얘기는 이 중에서 제일 큰 값이 2죠. 2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일 큰 값은 1이죠. 여기서는 제일 큰 값이 4가 되겠네요. 4가 됐죠. 제일 큰 값 6이 되겠죠. 미니멈도 마찬가지고 에버리지는 각각을 평균 내서 한다는 것이고요. 자, 맥스풀, 민풀, 에버리지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스트라이드는요, 필터의 이미지는 이동은요, 그 크기만큼 무조건 이동을 합니다. 아까처럼 필터의 경우에는요, 겹쳐서 이동을 했지만 맥스 풀링 할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전체적인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 하나의 컬러 이미지가 있다. 그럼 채널 3개로 만들어진다. 채널 3개가 이와 같이 있다. 그런데 컨볼루션 결과 필 이미지 사이즈와 그 피처 맵의 사이즈가 같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패딩을 했다. 패딩을 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채널별로 피처 맵이 만들어지고 그놈을 더해서 하나의 피처 맵을 만든다. 그래서 칼라 이미지의 경우 석장의 이미지이지만 3채널로 되어 있지만 합성곱을 하면 하나의 피처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도 머릿속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백 이미지도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지고 칼라 이미지도 하나의 피처 맵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액티베이션, 렐로나 시그모이드를 주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그 non-linear한 형태로 변형이 일어나겠죠. 다음 맥스 풀링을 적용을 시키면 여기서 제일 큰 값 여기다 놓겠죠. 여기서 제일 큰 값 놓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칼라 이미지가 있으면 컨볼루전 레이어를 통과시키고 맥스 풀링 레이어를 통과시키면 이와 같은 피처 맵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피처가요, 실제 이미지를 인식하거나 이미지 숫자를 인식하거나 할 때 굉장히 좋은 그 결과로 이용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출력 레이어의 크기 계산 그랬습니다. 컨볼루전 레이어의 경우에 자, 입력 데이터가 HW고 필터가
HW, width라고 하자. 스트라이드는 2라고 하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필터의 높이, 이미지 높이에다가 그 다음에 패딩 EP를 더하고 그 다음에 필터 하이트를 빼주고 스트라이드 나눠주고 플러스 1을 하면 출력 이미지가 나온다. 인풋 이미지가 이렇다는 얘기죠. 인풋 이미지가 WH고 필터 H, 필터 W인 경우에 출력 결과의 이 높이는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런 얘기고요. 위드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네, 풀링 레이의 경우는 인풋을 그냥 풀링 로우 사이즈로 나눠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냥 이와 같이 스트라이딩 겹치지 않고 나간다고 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컨볼루전을 통과시켰을 때 출력 필터가 어떤 필터 사이즈로 만들었는지를 계산해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컨볼루전, 맥스 풀링과 같은 이론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컨볼루전,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그 다음에 풀링,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와 같은 이미지로부터 좋은 특징, 여기서 이제 특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를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자동차 이미지를 인식하는 그런 예제에서 사용된 사례입니다. 컨볼루션 레이어를 넣고요. 그 다음에 레일로 액티베이션, 시그모이드가 아니라 레일로 액티베이션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컨볼루션 레일로 풀링, 그 다음에 컨볼루션 레일로 풀링, 컨버전 레일로 풀링,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이미지에 대한 좋은 특징을 만들고 그 다음 단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집어넣어서 최종적으로 이 이미지가 어떤 차종인지를 인식하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론적인 얘기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이런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로 어떠한 성과를 얻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코딩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인식하는 그런 실습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스타트입니다. 이와 같이 6개의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제로 르네트5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레쿤이 1998년도에 만들었던 네트워크입니다. 앞에서도 한번 소개가 됐었죠. 이미지로부터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샘플링, 이거 풀링 한다는 얘기입니다. 풀링을 했죠. 원래 32x 32 이미지를 필터를 가지고 컨볼루션에서 28x 20의 피처 맵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풀링해서 그걸 반으로 줄였네요. 맥스 풀링을 했을 겁니다. 2x2로요. 그럼 14x14가 되겠죠. 다음에 14x14를 10x10으로 다시 필터를 가지고 컨볼루션 하고요. 다시 풀링해서 5x5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5x 이미지 여러 개를 만들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시면 이미지로부터 필터를 하나, 둘, 세 개 만들었죠. 필터 3개를 적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는 필터 개수가 똑같이 풀링이 되고요. 그대로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내가 피처를 몇 개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 피처는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자, 이와 같이 해서 이와 같이 특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리니어로 선형으로 쭉 나라비로 리쉐입을 시킨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를 통과시키고 최종적으로 10개의 값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르네트라고 해가지고 최초의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컨볼루전 풀링 개념을 도입해서 만들어진 성공 사례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필터는 5x4 필터를 썼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풀링은 2x2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컨볼루전 풀, 컨,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모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 알렉스 넷이 있습니다. 이 알렉스 넷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힌톤 교수 팀이 개발한 넷입니다. 이 네트는 컨볼루션 5개의 컨볼루션 맥스 레이어를 가지고 있고 fully connected 레이어로 이미지를 인식하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풋은 227 by 3이라고 하는 칼라 이미지입니다. 이것을 11 by 11 필터를 통해서 스트라이드 4로 해서 96개 피처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아웃풋은 55 by 55 by 96이라고 하는 피처 맵이 만들어지고요. 물론 파라미터는 11 by 필터 사이즈, 11 by 11 by 3 필터, 석장, RGB 컬러 이미지니까요. 그리고 96개 필터를 썼다고 했으니까 요 첫 번째 레이어를 위해서 35K의 웨이트가 지금 속에서 들어있다. 그리고 이것을 학습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다음에 세컨드 레이어는 풀링 레이어죠. 3x3 필터를 썼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파라미터는 없겠죠. 그냥 3x3 필터 안에 중에서 제일 큰 값을 뽑아내는 그런 필터를 썼다는 거고요. 아웃풋은 그래서 55 by 55가 27 by 26, 그 다음에 96이라고 하는 피처 맵으로 변환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컨볼루션, 그 다음에 풀링,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컨볼루션 맥스 풀, 노멀라이제이션, 컨볼루션 넥스 넘, 컨볼루션 이런 식으로 해서 피처를 만들어낸 다음에 풀리 커넥트 레이어에서요. 하나, 둘 해서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 해가지고 만들어진 네트가 알렉스넷입니다. 기본적으로 레쿤이 지시했던 넷과 유사한 형태로 발전시킨 형태죠. 이런 형태인 경우 좀 더 자세하게 이렇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얘기가 18%에서 15%로 이미지 인식률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높였다고 하는 것은 이미지 인식 콘테스트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거기에서 이와 같은 인식률을 높임으로써 아주 획기적인 인식률 개선을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음에는 구글 네트라고 해서 구글 네트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6.7%까지 그 인식률을 에러율을 낮췄다는 것이죠. 2014년도에 대단한 그 성능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자, 마지막 이 레스네트가 있습니다. 이 레스네트는 15년도에 3.6%까지 에러율을 낮췄죠. 이 경우는 이제 인간의 그 에러율보다 더 잘 인식하는 그런 결과였다. 이런 이미지를 이런 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방식에서는 레솔루션 뎁스는요. 여기 지금 알렉스넷 8레이어고요. 그 다음에 VGG가 19레이어고 RS넷이 152레이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레이어를
많이 늦다는 겁니다. 그런데 학습시키는데 2, 3주 정도가 HPU 머신으로 걸렸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실제로 그 실행할 때는요, 이런 19레이어보다도 오히려 더 빨랐다. 실제로는 8배 이상 많은 레이어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계산이 이렇게 빨랐다는 것이죠. 왜 그랬느냐? 이것이 여기에 마법이 있습니다. 이 리스라고 하는 그 독특한 구조 때문에 이와 같은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죠. 레이어가 쭉 나가는데 중간에 이와 같이 건너뛸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는 레이어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보시면 보통 레이어는 이와 같이 되어 있죠. 레이어, 다음 레이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이와 같이 이 레이어를 거치지 않고 값을 이렇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하면 계산하고요. 필요 없으면 이 값을 그냥 넘기는 겁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갖는 것이 레스네트, 레지듀얼 네트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레이어입니다. 자, 그래서 요 같은 경우 이것을 의미합니다. Previous list, next layer까지 이렇게 one by one 직접 넘기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레이어를 통해서 넘어가죠. 이와 같이 이와 같은 레이어를 거쳐온 데이터가 의미가 있는 경우에 또 직접 넘어가는 의미가 있는 경우에 이것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레이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 이미지가 이와 같은 레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 콘테스트에서 이룩된 성과를 보면 1998년도에 르네트가 이안이라는 레쿤이 만든 이 있었고요. 컨볼루션 드롤 네트워크가 있었고요. 쭉 발전해서 2015년도에 레스넷이 나왔고요. 레이어가 152레이어로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속도는 굉장히 빨리 계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요. 중요한 것이 에러 레이트가 3.6%로 인간보다 더 좋은 그런 인식률을 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얘기고요. 이쪽 도표에서 보시면 여기 레스네트가 이거죠. 152개 레이어로 된 레스네트가 있습니다. 이 레스네트가 에러 레이트가 여기 와졌고요. 그 다음에 에러 레이트가 더 에러 레이트 더 작은 그런 성능이 좋은 네트워크도 지금 제한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요. 지금 레스넷 같은 경우가 이 경우죠. 그 다음에 152 지금 조금 전에 사용됐던 레스넷은 이겁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보면 이만한 사이즈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산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레스네트가 이 레지듀얼 이와 같은 레지듀얼 그 커넥션을 갖는 이 레스네트가 아주 많이 응용이 되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용적인 시스템을 만들겠다면 반드시 이 실용적인 이미지 리코그니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면 반드시 이 네트를 한번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다음에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이미지 네트워크에만 이용되는 게 아니라 센텐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장을 분류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이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 단어들에 대한 단어를 이미지처럼 생각하고요. 하나의 단어를 벡터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2x2 이미지와 유사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2디멘셔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하는 거 유사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특징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인식하는 이런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다음에는 가장 또 대표적으로 이게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고입니다. 알파고. 네, 컴퓨터가 이세돌 우리 바둑기사, 천재기사하고 대전을 했던 그런 기록이 있죠. 물론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자, 알파고 인공지능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로 만들어진 알파 딥러닝 머신이 세계 최고의 천재 기사 이세돌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 알파고가 컨볼루션 CNN이 할 수 있는 것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딥마인드는 이 알파고를 개발한 회사죠. 이 회사가 나중에 구글에 합류가 됐습니다만은, 자, 그 CNN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얼마나 강력한 파워를 갖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알파고와 이세돌과의 바둑 대전이었습니다. 물론 알파고는요, 지금 그때보다 많이 발전을 했죠. 우리가 첫 시간 딥러닝 소비하는 강좌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좀 자세히 알고 싶으면 서론 부분에서 설명했던 그 부분 다시 한번 참고하십시오. 자, 알파고의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는가 보면 이 딥마인드에서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 보면요,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되는데 정리하면 이런 식이라는 거죠. 19x19 바둑이 어떻습니까? 19줄 19줄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19x19 그 다음에 48개의 여러 종류의 그 값을 집어넣는 형태로 해서 특징을 해서 이제 바둑의 화면을 이미지처럼 생각을 하고 컨볼루전을 이와 같이 적용을 시켜서 보시면 192개 필터에 5x5 필터를 집어넣었다. 패드 2로 했다. 스트라이드는 1로 했다. 논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논문을 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딥러닝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관련된 논문도 읽을 수가 있어요. 내용을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알파고를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로 또 리니어 레어로 그 다음에 로지스틱 레어로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레어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요 알파고와 같은 머신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얼마나 어떤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만들 것인가 여러분들의 이미지네이션 속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상상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지만 이런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게 뭐예요? 로고 블록을 쌓는 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함수를 불러다 쓰면 된다는 거죠. 컨볼루전 2D해서 불러다 쓰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로고 쌓는 거와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레이어를 사용할 것인가, 컨볼루전을 쓸 것인가, 아니면 소프트맥스를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로고를 쌓듯이 문제 해결하는 그런 여러 모델을 만들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부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요약 정리해 봅시다. 먼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등장하기 전에 사전 연구들이 있었죠. 그 고양이의 지각 기능을 연구한 그런 연구로부터 시작돼서 레쿤이라고 하는 걸출한 신경회로망 연구자에 의해서 CNN이라는 것이 처음 등장하게 된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다음 CNN에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본시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얘기는 수학적으로 아주 스마트하게 만들어진 그런 이론이 있죠. 그 이론에 기초해서 우리가 이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원리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컨볼루전 뉴럴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 얘기를 간단히 살펴봤고요. 다음에 채널이라고 하는 말,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 채널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필터, 그 다음 커널, 그 다음 스트라이드, 그 다음 피처 맵, 액티베이션 맵. 자, 이렇게 CNN을 구성하는 그런 터미널로지 요소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에 패딩, 컨볼루전 뉴럴 네트워크를 처리하면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미지 사이즈가 줄어들죠. 우리가 이미지를 컨볼루전 뉴럴 네트워크에 통과를 시키면 만들어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피처 맵이라 하죠. 그리고 그 피처 맵에 액티베이션을 시켜서 만들어진 결과를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들 때 원래 이미지로부터 만들어지는 피처 맵이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작게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패딩입니다. 원래 이미지 가장자리에 0을 추가시켜서 통과를 시키면 입력과 출력의 사이즈를 작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패딩이라 합니다. 다음 풀링은 피처 맵의 특정 부위를 추출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 CNN 출력 레이어, 다시 말하면 이 피처 맵이라든가 아니면 풀링 레이어라든가 이 CNN을 통과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출력의 그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공식화해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와 같이 CNN으로 통과시켜서 만들어진 결과물은 CNN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CNN, 풀링, 액티베이션 등을 통과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피처라고 하죠. 피처 맵이라고 하죠. 이 피처로부터 우리가 딥러닝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하면 결국 무엇인가 인식을 하든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그때는 보니까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있어서 이 피처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인식하던가 하는 처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CNN이 아주 괄목할 만한 딥러닝 역사에서 보면 괄목할 만한 그런 결과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그 이미지상에서 오브젝트를 인식하는 그 컨테스트에서 레쿤이 만든 네트워크가 등장해서 상당한 그 에러율을 줄였고요. 알렉스네트가 힌튼 랩에서 만든 알렉스네트가 또 획기적인 역할을 했고, 구글네트, 구글에서 만들어진 네트, 구글에서 만든 네트, 그 다음에 레스네트가 또 상당히 발전을 시켰죠. 거의 인간의 그 능력보다 더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정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센텐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서의 분류에도 이용될 수 있고요. 알파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기의 대결, 알파고와 이세돌 기사와의 대결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때 사용된 알파고라고 하는 머신도 역시 컨볼루전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컨볼루전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예제에 관해서 공부를 더 해보도록 합시다.